네,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2PM 경제연구소의 민철기 프로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프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철기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지금 1년 새 3억 원이나 오른 9억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나오므로 인해서 가격의 하락세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에 있는데 한 가지 이렇게 좀 유념해 두실 것은 부동산 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움직이는 하나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투자이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본인의 어떤 지역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적극적인 태도로 부동산 투자에 임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프로님과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어떤지, 끝으로 투자처는 어디가 좋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부터 함께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4, 3분기 해서 한 3달 가까이가 남았는데, 이 정도의 과연 아파트 시장, 이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 갈 건지, 그리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즘에 상담을 좀 많이 받는데, 상담을 하실 때 어떤 좋은 땅 고르는 법이 무엇이냐, 어떤 땅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프닝 잠깐 동안에 어떤 땅을 고르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의 주요 용어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하반기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종류라고 해서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적용될 일이 없지만 단독주택을 지으신다거나 어떤 곳에 재개발이나 이런 거를 하실 때는 그 땅이 어떤 종류의 땅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했는데요. 땅의 종류는 크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 모든 땅은 용도에 의해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도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는 모든 땅에 1번지, 2번지, 3번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땅에는 각각 용도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 땅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가 나눠져 있어서 절대 용도는 중복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사용도로 나눠집니다. 사용도라는 것은 이 우리나라의 모든 땅을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주의하실 땅은 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투자로서는 매력이 없다. 그래서 이 땅은 그냥 이런 땅이다. 그 땅의 용도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농림지역이다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러면 일단 투자로서는 메리트가 없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로서의 메리트는 바로 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의 모든 땅이 좋으냐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땅이 구분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잘 개최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땅이 이제 막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사용도로 나눴는데 예전에는 딱 3가지 용도로만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지역, 두 번째는 농림지역, 세 번째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3가지만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 도시가 계속해서 팽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도시와 농림들 또 도시와 자연환경들의 경계점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길 하나 건너서 어떤 지역은 도시지역이라 보상을 많이 받는데 길 하나 건너서 이 지역은 농림지역이라서 보상을 많이 못 받는다든지 이런 사태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의 계층인 관리지역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농림을 가르는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과시지역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92년부터 이제 관리지역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도시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 바로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땅을 고르실 때는 항상 도시지역과 관리지역만 일단 유념해 두시고, 도시지역은 또 4가지로 나눕니다. 주거지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아파트 같은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어떤 보시면 고층 빌딩이 올라가 있거나 오피스텔이 지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은 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실제로 구미공단 같은 이런 공단 같은 곳들이 이제 공업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고, 지식형 산업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공업지역에, 중공업지역에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녹지지역이라고 도시지역은 나눠지는데,
이렇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 지역이 바로 도시 지역입니다. 이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로서의 가치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사업이나 뭐 LH에서 하는 사업에서는 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그 개인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녹지도 제외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뭐 상업 지역이 제일 좋습니다. 뭐 주거 지역이나 그래서 상업 지역은 땅의 가치가 상당히 높으니까 뭐 가격도 비싸고 또 높이 지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을 짓거나 하는 것들은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지역의 뭐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그 주거 지역의 땅을 고르시면 뭐 별다른 탈 없이 고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리 지역에서는 계획, 생산, 보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계획 관리 지역만 좀 괜찮은 메리트가 있다. 생산하고 보존은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관리 지역 중에는 계획 관리 지역만 유념하게 하셔서 땅을 이렇게 사셔서 뭐 건물을 짓거나 하신다면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땅은 뭐 제일 좋은 땅은 상업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업 지역에 있는 땅을 좀 싸게 사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리고 주거 지역의 땅도 괜찮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1종, 2종, 뭐 일반 상업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너무 많이 디테일하게 아시면 머리가 좀 아프시니까 요 정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땅에는 건폐율이라는 것과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건폐율은 이렇게 100평짜리 땅에 있을 때 건폐율이 40%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건물을 덮을 수 있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40%면 이 100평 중에 40평만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60평은 공지로 남겨놓고 40평만 지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높은 게 좋은 겁니다. 80%, 90% 되면 내 땅을 거의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것은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비율입니다. 용적률이 100%다. 그러면 땅이 100%에서 용적률이 100%면 거의 1000%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 뭐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좀 많다라고 하면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상업지역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둘 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조례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냥 유념해 두실 때, 건폐율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용적률은 얼마만큼 높게 올릴 수 있는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땅을 고르시면 투자에 좀 실패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은 지난주에 이제 금리를 1.25로 내렸습니다. 이제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1.25로 내리고 올 11월 달에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올해 마지막으로 나오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많은 전문가들 중에 대부분은 뭐 올해는 더 이상 내리지 않고 내년 정도에 한 번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래도 가능성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번 정도는 더 남아 있다. 그래서 1.25가 사상 최초로 1%까지 내려가면 정말 많은 유동성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호재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쌓이는 유동성이 증가됐고, 그리고 토지 보상금이 지금 역대 최대급으로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2개월조차 안 남았는데 올해만 지금 풀릴 예정이 5조 원에 가까운 토지 보상금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거의 40조 가까이에는 토지 보상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보상금이 어떤 시중에 풀린다는 것은 그 토지 보상금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뭐 그 자금이 실물 자산인 주식이나 예금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진 않고 거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 유동성이 증가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당히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인하되는 가장 효과 중에 하나가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실물 자산, 실물 경제가 지금 뭐 거의 마이너스를 이루다시피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경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많이 푼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경기 둔화야말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금이 풀리고, 그래서 자금이 풀려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전망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네 번째 부분은 제가 잡은 거는 총선 대비 공약입니다. 내년 4월에는 드디어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는데 사실 총선을 위해서 많은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약을 많이 내세우는데 그 공약들이 대부분 다 100%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약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공약들이 나오고 또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공약 발표 때문에 지역 경제가 상당히 살아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도로를 만든다든지 철도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총선 대비에 나오는 공약들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사실 뭐 계속해서 9.13 대책 이후에 가격이 많이 빠지고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들은 가격이 좀 주춤을 하다가 아까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닥론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를 일만 남았다. 이제 더 이상은 떨어질 일은 없다라는 바닥론이 서울이나 또는 뭐 세종이나 부산이나 여러 가지 대도시를 통해서 이 바닥론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 바닥론의 확산은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부양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준비한 것은 아마 올해 나올 확률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가격이 막 계속해서 오르는 거에 대해서 추가 대책들을 계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한 17가지, 18가지의 대책이 나와서 이 사실 예전에 나왔던 대책을 다 합쳐서 3년 안에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강력한 대책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더 불을 붙이는 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올지에 대해서 사실 뭐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제 뭐 다음 달 정도면은 예정이 확정이 된 분양가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내년 정도에 할 전월세 신고제라든지 그래서 여기서 더 나올 거는 뭐 채권 입찰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래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같은 거를 적용을 하면 허가제죠. 허가제를 하면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허가를 받고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집을 못 사는 경우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 그래서 이제 분양 일정을 상당히 좀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나올 확률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청약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잘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은 이런 전망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부동산 그렇다면 이제 기존 부동산 정책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은 지금 양도세는 10%에서 20%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뭐 조정지역이라든지 투기지역 이런 곳에 그 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하면 20%의 가산, 그 다음에 또 10%의 가산 이런 것들에서 양도세는 지금 중과가 되고 있고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에 기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5%씩 상승을 시키면서 거의 이제 종부세도 지금 많이 강화가 돼 있고요. 재건축은 3천만 원 이상부터 나오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출은 뭐 조정지역에 집이 있으면 다른 조정지역 이상 지역의 집을 못 사게 하는 LTV 규제라든지 또 DTI 40%에는 DTI 규제라든지가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도 아마 뭐 계약갱신 요건과 신고제 포함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부터는 다 시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에 또 하나 바뀌는 것이 바로 취득세가 비례세로 바뀐다는 겁니다. 주택 취득세는 지금까지는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뭐 1.1%죠. 1% 정도의 어떤 취득세가 나왔고 6억에서 9억까지는 2%, 그다음에 9억 초과 같은 경우는 이제 3%의 그냥 일정 세율을 냈었는데 이 일정 세율이 이제는 바뀌어서 이 6억에서 9억 사이만 비례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단산의 대선에서 7억 5천까지는 이익을 보시는 거고 7억 2천에서 9억까지는 지금 내는 2%보다 좀 더 많이 내는 그런 구도로 바뀐다라는 것이 이제 하반기 이제 좀 바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투자처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면 뭐 부동산은 사실 상당히 많은 투자처가 있고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뽑은 데는 이제 3기 신도시의 발표입니다. 30만 호에 걸친 3기 신도시가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발표가 돼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남양주의 왕숙지구라든지 하남의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 단위가 다 만들어져서 내후년 정도면 착공이 이제 분양이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창릉이라든지 뭐 계양이나 어떤 대장지구 같은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구 단위를 만들어져서 분양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떤 경기도에 계시거나 좀 청약 통장에 점수가 좀 괜찮으신 분들은 이런 쪽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신설 예정역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제일 뜨거운 GTX A, B, C 노선 어떤 노선에 있든 여기 들어오는 곳이면 뭐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꼭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괜찮은 경전철인 강북선이나 신림선, 또 위례신사선 같은 것들에 그 근처에 역들이 들어오는 지역들은 어떤 거라도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자금이 좀 오래 묵힐 염려가 있지만 이 재개발이나 또 뉴타운 같은 곳의 예정지, 서울에 26개의 뉴타운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곳도 있고 관리 처분이 난 곳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금에 맞춰서 이 뉴타운 예정지라든지 재개발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뭐 재건축은 재개발보다는 훨씬 더 자금이 더 많이 듭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강남이라든지 목동, 또 여의도 같은 곳에는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적 여력이 있다면 이 재건축 단지에 들어가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사실 경기가 분양가 상한제가 되거나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현재 그래도 남아있는 그런 미분양권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게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미분양이 생기면 어떤 계약금을 좀 할인해 준다든지 가격을 할인해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이 미분양되는 아파트를 한 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나중에 이것이 효자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토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지의 종류부터 민철기 프로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부동산의 전망과 함께 투자처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